돈 1,000만 원을 빌려줬고 받을 기간이 지났다 라고 내용만 써서 내잖아요. 아무런 증거 없이. 그럼 지급명령이 나와요. 그러면 지급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죠? 내가 지급명령을 받았다 그러면은 어려울 거 없이 지급명령이라는 게 뭔가요? 지급명령이 복잡한 법제도라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지급명령을 가장 간단히 설명하면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법원의 명령이에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돈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 사람한테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상대방이 자의적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 돈을 강제로 가져올 수는 없어요. 그 돈을 강제로 가져오면은 강도가 되고 몰래 가져오면은 절도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의 돈이 있는데 나한테 돈을 안 갚을 때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느냐? 이때는 국가의 힘을 이용해야 되는데 국가의 힘이라고 하는 게 바로 판결문의 효력이에요. 판결문의 효력 중에 집행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판결문이 확정되면은 그 판결문을 가지고 압류를 할 수가 있어요. 압류는 예금 계좌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집안에 있는 각종 가전제품이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압류를 하는 것은 상대방이 그것을 원하지 않아도 강제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강제집행이라고 하는데 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판결문이고요. 지급명령은 이 판결문을 받는 절차를 굉장히 단순하게 만든 것이 지급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내가 어떤 사람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기에는 좀 번거로울 때 우리가 지급명령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회생 중에 이 지급명령이 언제 나오는 거예요? 개인회생 중에 금지명령을 빨리 받는 사람들은 지급명령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급명령 자체도 독촉 절차이기 때문에 금지명령이 있으면 금지가 됩니다. 다만 금지명령을 못 받는 일부 지역의 경우나 아니면 재신청이어서 금지명령을 못 받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고 했을 때 그 법적 절차가 대부분은 지급명령 신청이에요. 그러면 지급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죠? 지급명령이라는 게 굉장히 간단한 절차라서 제가 만약에 피디님한테 돈 1,000만 원을 빌려줬고 받을 기간이 지났다 라고 내용만 써서 내잖아요. 아무런 증거 없이. 그럼 지급명령이 나와요. 그러면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 지급명령이 나오는 게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받는 너무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지급명령이 나온 때로부터 2주간의 이의신청, 이의제기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 2주간의 이의제기를 하면은 지급명령은 확정이 되지 않고 지급명령 절차는 끝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본안소송,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개인회생 신청 과정 또는 파산 신청 과정에서 내가 지급명령을 받았다 그러면은 어려울 거 없이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그 이의 신청 절차는 지급명령에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 절차대로 따라서 이의 신청을 하시면은 처음 하시는 분도 30분 이내엔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지급명령 나오는 게 개인회생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이 있거나 이런 건 전혀 없나요? 불이익 전혀 없고요. 지급명령 나왔을 때 이의 신청을 하고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내가 개시결정을 받게 될 거잖아요. 그럼 개시결정을 받으면은 그 민사소송은 의미가 없어져서 민사소송 자체가 취하가 될 거예요. 어차피 개인회생을 통해서 갚을 돈, 파산을 통해서 갚을 돈이기 때문에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절차는 개인회생과 파산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할 절차입니다. 그럼 지급명령이랑 민사소송이랑 같은 효과면은 민사소송을 그러면은 굳이 제기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이게 좀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는데요. 판결문의 효력이라는 게 법적으로 보면은 집행력과 기판력 두 개가 있어요. 집행력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기판력이라는 건 뭐냐? 내가 법원에 한번 소송을 제기했으면은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른 법원도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PD님한테 받을 돈이 1,000만 원이 있다고 한번 판결이 확정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다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그 법원은 앞선 판결에 모순되게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1,000만 원을 그대로 인정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지급명령은 집행력은 있는데 기판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지급 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채무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다툴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의 신청 기간을 놓쳤어요. 확정이 되잖아요. 그럼 당장 집행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청구 이의소라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서 지급 명령의 효력에 대해서 다툴 수가 있고 내용에 대해서 다투는 거죠. 그리고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해서 그 강제집행 절차를 또한 멈출 수가 있습니다. 판결문이 확정되면은 청구 이의소도 불가능하고 강제집행 정지도 불가능하거든요. 이런 면에 있어서 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도 지급명령을 하는 이유는 지급명령은 인지대가 민사소송에 비해서 굉장히 싸요. 한 1억 원 정도 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인지대만 수백만 원이 나오는데 지급명령은 수십만 원으로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별한 증거도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상대방도 인정하는 채무다 그러면은 지급명령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